우리나라 술 이름에서 사람 이름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이전에 황진이, 김삿갓 이런 이름의 술들이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중국 백주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명 아니면은 인명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8할 이상이 그런 고유명사를 술 이름으로 차용하고 있지 않나 여깁니다. 삼항오제에서부터 노자, 공자, 맹자, 묵자, 제자 백가들 이름, 그리고 삼국지의 영웅 호걸들, 그들의 이름이 다 술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술이 생산되는 그 지역의 이름들, 명소들이 술 이름으로 나타나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소주 회사에서 만약 이퇴계 소주, 이율곡 소주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치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술꾼들은 그 술 이름을 보고는 내밀던 손을 거두지 않을까 여깁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술은 중국 유가 문학에서도 가장 큰 봉우리로 여기는 공자, 그 공자님의 이름을 딴 술이 되겠습니다. 이 술입니다. 이 공자. 술 회사 이름도 공자주업입니다. 38도 500ml입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헝겊이 뚜껑을 덮고 있고 도자 형태의 술병입니다. 먼저 한번 마셔볼까요? 이 가운데 있는 뾰족한 것을 고기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떨어집니다. 이 술 지금 우리나라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수입되고 있고 산동의 이 공자주업에서도 자기네 술을 선전하면서 크게 내걸고 있는 문구가 이 공자주는 한국과 일본에 대거 수출되고 있다. 이런 문구입니다. 38도인데 싱겁지가 않네요. 이 도수에 이런 짜릿한 맛이 어떻게 나올까 싶은 그런 자극감이 있고 약간의 매운맛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술이 퍼질 때 뭐랄까요? 제게는 매실향 같은 향이 번집니다. 향은 거의 느껴지질 않네요. 따라서 목넘김 이후에 입안이 깔끔해집니다. 중국의 그 진한 농향, 장향 그런 향에 거부감이 있는 우리나라 술꾼들한테 썩 어울릴 그런 술 맛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공자주를 몇 번 마셔봤는데 그때랑 오늘 마시는 맛이 또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향도 맛도 턱 진하고 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맑으네요, 술맛이. 이 공자주에도 구형과 신형이 있다는 카피를 봤습니다. 구형은 액태법으로 술을 빚었고 새로 나온 신형의 공자주는 고태법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전에 제가 자주 말했듯이 중국 백주를 고를 적에 제일 좋은 술은 고태법으로 만든 술이고 그 다음 고액법, 고태와 액태를 섞은 거, 그리고 가장 저가의 술이 액태법, 액체 형태로 발효시킨 술, 그거라 그랬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술이 신형인지 구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제 손에 들어왔으니 신형이겠죠. 지금 이 포장곽에도 그 양조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일반 정류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전에 마셨던 공자주보다 제가 지금 오늘 마시는 공자주가 저한테는 훨씬 풍미가 낫다. 그런 생각입니다. 공자,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공자의 고향이 다들 알다시피 산동 곡부라는 데입니다. 취부라는 데입니다. 근처에 태산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산동에 태산 구경을 가면은 어김없이 그 인근에 있는 곡부의 공자 유적지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곡부에 있는 산동에서도 가장 큰 수레사 중에 하나인 공부가주가 있죠. 공자의 고향을 찾은 이들은 다들 그 기념으로 한 병씩 사갖고 오는 술들이 대부분 공부가주요. 또 공머시기 술들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연태 고량주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중국 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가주죠. 산동을 찾아가는 일본인들도 그 행태는 똑같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곡부 근처 인근에서 하는 이름의 술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공부가주가 있는가 하면은 공보가주가 있고, 그냥 성 한자만 밝힌 공주가 있고, 또 공부가에서 가자를 뺀 공부주가 있고, 또 그 부자의 한자를 달리한 또 다른 공부주가 있고, 공가주, 공연주, 공성주,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공성주가 있는가 하면 또 공성가주가 있고, 이렇게 이름도 참 잘 지어요. 다 공자를 떠오르게 하는 술 이름들입니다. 곡부와 그 인근 도시에서 나오는 공머시기 술들이 제가 생각해도 50개는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 공자의 본래 이름 하나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술이 바로 이 공자주다. 아마 상표 등록할 때 가장 먼저 이 공자라는 이름을 이 회사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공자라고 할 때 이 자자는 최대한의 존경의 호칭이죠. 이름이라기보다. 그러면은 이 공자주도 그 공자의 고향 곡부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곡부에서도 서쪽으로 차로 한 2시간쯤 더 가야 나타나는 도시 하택이라고 있습니다. 허저라 그럽니다. 거기에 이 술회사가 있고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산동성과 그 이외의 성들의 경계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하남성, 안위성, 강소성들이 그 하택시 인근에서 다 마주쳐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바로 남성의 개봉시, 카이펑입니다. 이 하택시,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중국인들한테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흔히들 중국의 국화라고 해서 목단, 모란을 치죠. 중국 전역에서 이 모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바로 이 하택시입니다. 그래서 모란지향, 모란지도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자주업이 있다. 술회사는 소규모급입니다. 직원이 140여 명이고 연간 백주 생산량이 1,500톤에 지나지 않으니까 중국 백주업계에서는 작은 회사급이 됩니다. 그리고 발효지, 발효 구덩이가 300여 개가 있고요. 지금 이 술회사에서 나오는 술이 4개 종이 있는데 그것이 3개 계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술처럼 공자주가 주류를 이루는 문창상품 계열이 있고 또 논어 계열이 있고 공자가 그 춘추시대에 여러 나라를 주유하죠.
그걸 주유열국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딴 주유열국 계열 술이 또 있습니다. 이 공자주업이란 술 회사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금주창이다, 산동 만사 공자주업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가졌다가 선명하게 공자주업으로 한 것이 2005년부터다 이 뜻입니다. 이 공자주는 산동 노자호 이야기는 했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술,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술에 붙여주는 인정표시다 그랬죠. 산동성 지방정부가 인정한 노자호 인정을 갖고 있고, 또 중국 역사문화명주라는 이름도 또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500여 개의 공자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죠. 그 공자 아카데미가 행사 때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술이 또 이 공자주라고 합니다. 이 술에다가 공자라는 한 뛰어난 인물의 이름을 앞에 걸었듯이 거기에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바로 술과 문화를 접목시킨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유가 문학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에서 이어져 오는 그 모든 사상과 행위와 예의, 법도 등을 다 통틀어서 유가 문화라 그러죠. 유가 문화의 문화의식 속에는 제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례에는 꼭 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술 문화가 이 유가 문화와 접목하는 것은 아주 당연스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 하택시 공자주업에는 거창한 그리고 실속이 있는 문화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자기들이 표방했듯이 유가 문화와 술 문화를 접목시킨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문화체험관이다, 뭐 공자학당이다, 공자은행이다,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고대 양조장을 재현시켜 놓고 둘러보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꽤 멋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면 우리는 당신에게 2500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체험 현장을 둘러보고 나면은 2500년의 문화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551년 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 말기 때였습니다. 이 술회사에서도 아주 고가의 술들도 있습니다. 공자주, 논어, 정장 같은 경우에 999위안, 우리 돈 20만 원이죠. 그런 비싼 술도 있고, 이런 술이 이제 제일 아래층에 있는 술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90 내지 100위안, 우리 돈 2만 원 안쪽에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주를 마시다 보면은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있겠죠. 성현으로 일컬어지는 그 공자는 술을 즐겨 마셨는가,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의 행실과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논어죠. 후대 제자들이 엮은 겁니다. 그 논어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히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유주무량이나 불금난이라 하는 구절입니다. 유주무량, 비록 술에 있어서 양이 없지만은 불금난, 난한 데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즉 나는 술을 양 없이 마셨지만은 잡스러움이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거기까지 미친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술꾼이죠. 전해지는 얘기로는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3박 4일 동안 술을 마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몇 차례 더 공자 관련 산동술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5 나이에 학문에 대한 굳은 뜻을 세웠던 공자. 이런 나이가 됐을 때의 심정을 밝혀놓은 바도 있죠. 종심소욕 불류구더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죠? 내가 70이 되고 보니까 내 욕심을 쫓아서 마음대로 해봐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자유자재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욕심하는 바를 쫓아서 행하여도 모남을 넘지 아니하더라. 저도 어릴 때부터 접했던 구절인데 어느덧 제 스스로 이 종심의 나이에 들어선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음이 욕심대로 쫓아가보지도 못하고 혹여 그런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세상 법도의 울타리를 한치도 넘지 못하는 처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술맛만 좋아지네요.